불볕 더위로 시작한 7월 첫 월요일이었습니다. 시장으로선 하반기 첫 거래일이기도 하죠. 상반기에 달린 만큼 하반기는 쉬어갈 거다. 아니다, 더 내달릴 거다. 예상은 엇갈립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하반기 글로벌 경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고금리, 고물가 싸우느라고 참 힘든 전반전이었고 네. 후반전, 하반기 경제 어떻게 보세요? 좀 편해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를 날씨로 비유한다면 폭풍우가 쏟아진. 근데 지금 이 지점에는 그 폭풍우가 멈추고 구름이 다소 개이고 그러나 아직 바닥은 좀 젖어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OECD에서도 최근에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를 발간할 때 그 보고서를 보여주는 그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지금 그림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unwinding road라고 표현했는데 unwinding은 실타래가 막 감겨 있는데 그 실이 점점점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얽혀 있었던 23년 상반기 경제가 다소 실타래가 풀려간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다소 좋아진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행이네요. 복잡하고 얽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힘들게 억누르고 있었던 게 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물가 걱정은 좀 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네.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는 높지만 물가 상승률은 다소 떨어지니까 통화 정책 관점에서는 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정점을 찍었고 그 정점이 다소 하향 안정화되는 그러나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물가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 강한 압력은 다소 완화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물가, 에너지하고 식료품 뺀 근원 물가는 여전히 좀 안 잡히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은 그래도 목표 물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근원 물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CG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은 정점을 찍고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근원 물가,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면 4.7, 4.6, 또 4.7, 4.6 안 잡힌 채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서는 역시 이 근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7월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걸로 보시는 거예요? 네, 7월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률상 90%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라스트 댄스가 하반기 중에 있지 않겠느냐. 금리의 동결 시점이 이제 오지 않겠느냐. 추가적인 한두 번의 금리 인상 이후에는 동결 지점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또 시장에선 상당한 기대감으로 작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대면 여전히 높은 금리라 좀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상업용 부동산 이게 하반기에 뇌관이 될 거다. 이게 여전히 높은 이자 때문에 대출 이자 못 갚는 사람 나오고 대출 연장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우려가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불확실성 요인 하나를 꼽아봐라. 그렇다면 미국 경제의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인 거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미분양 주택 건수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요소가 한두 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소 긴장감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싶어요. 이 세계는 이제 크게 3대 시장이 있잖아요. 미국 시장이 있고 유럽 시장이 있고 중국이 있고. 근데 유럽을 보면은 지금 워낙 지금 물가가 높아서 다시 또 금리를 올리는 기조로 돌아선 것 같고 뭔가 좀 동력이 꺾인 분위기.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좀 이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날 건지 어떻게 보세요?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2022년이 지독하리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냥 셧다운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23년 들어서 다소 리오프닝이 재개됩니다. 다만 그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은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경제적 효과, 산업적 증진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상당히 기대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반기에는 뭔가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실제로 효과를 볼 거다라는 전망이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관심은 우리나라 같은 이 신흥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행스러운 거는 무역이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던데. 네. 그러니까 흑자로 돌아선 것 자체를 서프라이즈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하반기에 나타날 게 조금 당겨졌다. 뭐 이 정도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16개월 만에 무역 흑자로 돌아선 것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6개월 만에 한 번 흑자가 났다고 안도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상반기에 적자, 계속 꾸준히 적자 기조를 유지하다가 네. 흑자 기조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들고요. 실제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네. 올해 경제가 1.4% 성장률이거든요. 예. 이건 지독하리만큼 낮은 성장률이에요. 그런데 상반기는 0.8%, 하반기는 1.8%니까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네. 하반기 경제가 우리 경제로서도 낫다. 다만 이걸 상저하고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색함이 있다. 왜냐하면 네. 하반기 성장률이 그래봐야 1.8%니까 상저 하저에 가까운데 네.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이 흑자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출 감소율이 줄어든 거지 네. 수출 자체가 증가율로 그러니까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자체가 말 그대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감소세가 줄어든 거라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수출은 환율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데 네. 지금 이런 달러 강세 기조가 네.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시피 하죠. 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만큼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또 한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 역대급인데요. 하반기에는 그 추가적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네. 일시적인 강달러 기조가 다시 한번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되면은 또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또 빠져나가고 있고요. 물론 뭐 그렇습니다. 상반기 많이 산 거 비하면 아주 네. 섭섭할 수준은 아닌데 또 주식 시장은 그런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외국인 네. 투자자들 움직임에. 네네. 주식 시장 전망도 좀 해주시면. 그래도 경기가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단 나아지니까 주가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강달러가 자금 유출을 일으켜서 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갈수록 좋아지지만 일시적으로 강달러가 작용할 때 네.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예. 수요층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로만 놓아보면 물론 뭐 나스닥이 이제 원탑이죠. 연초 네. 대비 한 30% 넘게 올랐으니까요. 네네. 근데 코스닥도 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게 주로 이제 AI 같은 이제 기술주 중심이었는데 네. 하반기에는 좀 주도주가 바뀔 걸로 보세요? 주도주는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바뀝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가가 이미 너무 높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되죠. 예. 주도주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에는 하반기에는 주도주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네. 그린 영역,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산업 섹터에 네. 더 많은 관심이 주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약간 후미등만 보고 좀 뒤쫓아가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전조등 미리 보고 한 발 앞서가려면 어떤 지표를 좀 네, 너무 주의해봐야 좋은 될까요? 표현이십니다. 네. 7월에 FOMC 회의가 있는데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CPI 물가 발표가 있고요. 고용 지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런 물가나 고용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얼마나 인상할 건지 이게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예. 역시 이런 선행하는 지표들을 관심 네. 있게 우린 기울여 봐야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지표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죠. 네. 네,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실적도 나온 날이라 우리한테는 또 빅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